본처 몸종으로 들어온 여인이 30년 후 안주인이 된 사연. 본처의 몸종으로 대갓집에 들어와 대감의 눈에 들어 첩이 된 영리한 여인. 본처의 모진 시기와 멸시를 한결같은 지혜로 이겨내고 끝내 집안의 큰 어른이 되어 본처 자식들까지 품어낸 감동적인 반전의 이야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사대부가의 소슬대문. 그 견고한 문턱 안에는 화려한 비단옷과 고상한 예법에 가려진 누구보다 치열하고도 은밀한 여인들의 전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본처의 수발을 드는 천한 몸종으로 안채에 발을 들였으나 비상한 지혜와 치명적인 매력으로 대감의 심장을 꿰뚫어 버린 한 여인. 매서운 채찍질과 뼈를 깎는 본처의 멸시 앞에서도 그녀는 결코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독한 질투마저 넉넉한 품으로 삼켜버리며 30년의 세월을 견뎌내어 끝내 대갓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군림하게 된 경이로운 이야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른 한 여인의 매혹적이고도 벅찬 인생 역전극이 지금 달빛 젖은 담장 너머로 조용히 펼쳐집니다. 높은 담장 안에 숨막히는 서열, 그리고 조용히 빛나는 원석. 한양 도성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최대감댁의 소슬대문은 그 자체로 범접할 수 없는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다. 당대 최고의 명문거족답게 수십 명의 노비가 분주히 오가는 넓은 마당은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안채에서 풍겨나오는 짙은 사양 냄새는 이 집안의 불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겉보기엔 평화롭고 고상하기 그지없는 이 거대한 저택의 안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퍼런 긴장감으로 늘 숨이 막히는 곳이었다.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흔드는 안방마님, 박씨 부인의 성정 때문이었다. 뼈대 깊은 가문에서 곱게만 자란 박씨 부인은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고 아랫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추상같이 엄격하고 가혹했다. 조금이라도 치마주름이 비뚤어지거나 차를 내오는 온도가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회초리가 날아들었기에 노비들은 박씨 부인의 헛기침 소리만 들려도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그 숨막히는 안채에 박씨 부인의 친정에서부터 데리고 온 몸종 옥내가 있었다. 옥내는 여느 노비들처럼 굽실거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낡고 거친 무명옷을 입고 하루 종일 쓸고 닦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그녀의 등은 항상 곧게 펴져 있었고 맑고 깊은 눈동자는 집안의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비록 천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나 옥내는 어릴 적 친정 도련님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 어깨너머로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모두 외워버릴 만큼 비상한 두뇌를 가진 여인이었다. 게다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도 감출 수 없는 희고 고운 살결과 이목구비가 뚜렷한 청초한 미모는 안채를 오가는 사내 종들의 가슴을 남몰래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옥내는 자신의 미모나 지혜를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제 분수를 모른 채 함부로 나섰다가는 박씨 부인의 매서운 질투와 채찍 아래 뼈도 추리지 못할 것임을 누구보다 영리하게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미련한 것들아. 대감마님께서 드실 탕약의 온도를 어찌 이리 밍밍하게 맞춘단 말이냐. 당장 다 내다 버리고 새로 다려오지 못할까. 어느 늦은 오후 안채 대청마루에서 박씨 부인의 앙칼진 호통 소리가 터져나왔다. 탕약을 대령했던 어린 하녀가 바닥에 엎드려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때 마당을 쓸고 있던 옥내가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엎드렸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저 어린아이가 아직 불을 다루는데 서툴러 실수를 하였사옵니다. 제가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대감마님의 체질에 맞게 탕약을 다시 다려 올리겠사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요 근래 잦은 어전 회의로 심기가 허하시고 열이 오르시니 약재의 감초를 조금 덜고 갈근을 더하여 다리면 입맛에 맞으실 것이옵니다. 옥내의 차분하고도 논리 정연한 대답에 매를 들려던 박씨 부인은 순간 멈칫했다. 천한 몸종 주제에 대감의 병증과 약재의 궁합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 괘씸하기도 했으나 옥내의 말이 100번 지당하여 반박할 거리가 없었던 것이다. 박씨 부인은 불쾌한 듯 혀를 쯧쯧하며 손사래를 쳤다. 계집종 주제에 주워들은 것은 많아서 혓바닥만 길구나. 어서 가서 약이나 제대로 다려오너라. 옥내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안채로 들어서려다 멈칫한 최 대감이 사랑채 기둥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최 대감은 조정의 복잡한 정쟁과 당파 싸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안채로 돌아오면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으나 늘 노비들을 쥐 잡듯 잡으며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본처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움에 더욱 피로감만 쌓여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방금 전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논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 상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 이름 모를 몸종의 모습은 최 대감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낡은 옷차림 속에 감춰진 옥내의 기품 있는 자태와 지혜로운 처신. 최 대감의 무겁고 메말랐던 심장 깊은 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낯설고 묘한 떨림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피어나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얽힌 시선, 선을 넘어버린 은밀한 방. 그날 밤 사랑채에는 늦도록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최 대감은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과 국정문서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글귀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옥내의 차분한 목소리와 서늘할 만큼 맑았던 그녀의 눈동자가 잔상처럼 맴돌고 있었다. 밤이 깊어 사위가 고요해질 무렵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려왔다. 대감마님 마님께서 다려오라 명하신 탕약을 대령하였사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옥구슬 굴러가듯 청아한 목소리. 최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문이 열리고 소박한 쟁반에 탕약을 받쳐든 옥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낮에 거친 햇살 아래서 보았을 때보다 그녀의 자태는 훨씬 더 고혹적이고 신비로웠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으나 은은하게 빛나는 도자기 같은 피부와 붉고 도톰한 입술이 최 대감의 시선을 올감했다. 옥내가 다소곳이 다가와 상 위에 탕약을 내려놓으려 할 때 최 대감의 커다란 손이 옥내의 가녀린 손목을 덥석 쥐었다. 아대 대감마님. 옥내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으나 그녀는 손을 빼내려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숨을 삼키며 최 대감의 짙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을 뿐이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탕약의 냄새와 옥내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쑥비누 향이 어지럽게 뒤엉키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낮에 네가 안채에서 마님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내 병증을 어찌 그리 소상히 아는 것이냐. 글을 배운 적이 있더냐. 최 대감의 목소리는 평소의 근엄함 대신 억눌린 짐승의 숨소리처럼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옥내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러나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정 도련님들이 글을 읽으실 때 어깨 너머로 주워들었을 뿐이옵니다. 대감마님의 안색이 요 며칠 창백하시고 마른 기침을 작게 하시기에 동의보감에서 읽은 바를 속으로 헤아려 보았사옵니다. 천한 종년이 주제넘게 나섰다면 벌을 내리시옵소서.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것이 동의보감이라니. 최 대감은 옥내의 영특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여인은 그저 수발이나 드는 하찮은 노비가 아니었다. 조정의 대신들과 논쟁을 벌여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깊은 학식과 통찰력을 지닌 거대한 원석이었다. 최 대감은 옥내의 손목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으로 확 안아버렸다. 쟁반 위에서 탕약 그릇이 덜그럭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렸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는 마님께서 데려오신 천한 몸종이옵니다. 제게 닿으시면 대감마님의 체면에 큰 오점이 남을 것이옵니다. 옥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으나 그녀의 작은 두 손은 최 대감의 넓은 가슴을 밀어내지 못하고 옷깃을 조심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 역시 낮부터 이어진 최 대감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고 뼈를 깎는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 이 거대한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체면 따위는 내게 중요치 않다. 내 영특함과 그 아름다운 자태가 내 혼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으니 오늘 밤 너를 안지 못한다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구나. 최 대감의 뜨거운 입술이 옥내의 하얀 목덜미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옥내의 입술 사이로 애달프고도 달콤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사대부의 엄격한 율법과 체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최대감의 거친 손길이 옥내의 거친 무명저고리 고름을 단숨에 풀어내리자 겹겹이 감춰져 있던 눈부신 속살이 촛불 아래 환하게 드러났다. 투박한 옷차림 속에는 어느 명문가 규수보다도 더 아름답고 관능적인 육체가 숨겨져 있었다. 아, 대감마님.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사랑채의 고요한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최대감은 옥내를 번쩍 안아들어 기단 이부자리 위로 눕혔다. 살과 살이 부딪히고 뜨거운 체온이 뒤엉키는 밤, 최대감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 옥내의 모든 것을 갈구하며 탐닉했다. 옥내 역시 처음 겪는 고통과 황홀함 속에서도 최대감의 넓은 등줄기를 꽉 끌어안으며 자신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린 그 은밀한 밀실 안에서 천한 몸종은 가장 치명적인 매력으로 사대부의 심장을 완벽하게 장악해 버린 것이다. 만체에 휘몰아친 피바람, 붉은 피를 삼키며 견뎌낸 멸시. 비밀은 결코 높은 담장 안에 오래 갇혀있지 못하는 법이었다. 사랑채에서의 그 뜨겁고 은밀했던 하룻밤은 곧바로 늙은 청지기의 눈에 띄었고 이내 살에 살이 붙어 안 채 박씨 부인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옥리가 대청마루 앞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사색이 된 박씨 부인이 독사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며 마루로 뛰어나왔다. 저 요망한 여우 같은 년을 당장 끌어다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려라. 박씨 부인의 분노에 찬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억센 장정들이 달려들어 옥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다. 옷차림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으나 옥리는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끔찍한 폭풍이 닥쳐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이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자신의 모든 운명이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직접 두꺼운 회초리를 들고 마당으로 내려왔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녀의 회초리가 공기를 가르며 옥내의 얇은 무명 치마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짝짝.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오는 끔찍한 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내가 걷어먹이고 입혀준 은혜도 모르고 감히 천한 몸종 주제에 대감마님을 꼬여내어 내 안방을 넘봐. 내년에 살과 죽을 벗겨내어 캐먹이로 던져주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마님 송구하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허나 저는 결단코 마님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대감마님의 부르심에 천한 종년으로서 거역할 수 없었을 뿐이옵니다. 옥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피를 삼키며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명이나 억울함의 토로가 아니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본처의 권위를 치켜세우는 치밀하게 계산된 복종의 자세였다. 박씨 부인은 옥내의 종아리와 등짝에 피멍이 들도록 수십 대의 매질을 가한 뒤 씩씩거리며 회초리를 던져버렸다. 전연의 옷을 벗겨 한겨울 얼음물로 가득 찬 우물과 빨래터로 내쫓아라. 오늘 밤까지 이 집안의 모든 이불 빨래를 끝내지 못하면 내일은 내 손으로 직접 전연의 목을 매달 것이다. 살을 내는 듯한 한겨울의 삭풍이 불어대는 우물가.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옥리는 꽁꽁 언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다. 손끝이 찢어질 듯 시리고 매를 맞은 등에서는 욱신거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독하게 빨래 방망이를 내리쳤다. 동상에 걸려 피부가 갈라지고 핏방울이 얼음물 위로 뚝뚝 떨어져 붉게 번져갔다. 이 고통은 찰나일 뿐이다. 마님이 나를 죽이려 들수록 대감마님의 마음은 더욱 나를 향한 연민과 애틋함으로 굳어질 것이다. 이 피를 삼키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어 기필코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고야 말리라. 한편 궐에서 돌아와 이 참혹한 소식을 전해들은 최대감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박씨 부인을 꾸짖고 옥리를 품어주고 싶었으나 옥리가 몰래 하녀를 시켜 최대감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대감마님, 제발 나서지 마시옵소서. 지금 대감께서 저를 감싸신다면 마님의 분노는 더욱 커져
이 집안이 두 동강나고 말 것이옵니다. 천한 종년의 몸뚱어리는 어찌 되어도 좋사오니 부디 가문의 평화를 위해 저를 잠시 모른 척 버려두시옵소서. 옥내의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인내심과 속 깊은 배려를 확인한 최대감은 피가 나는 주먹을 꽉 쥐며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첩이나 몸종이 아니었다. 가문의 안위를 자신보다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태산같이 넓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위대한 여인이었다. 최대감의 마음속에서 옥내를 향한 맹렬한 욕정은 이제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완벽한 동반자로서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으로 뿌리 깊게 변해가고 있었다. 가문을 덮친 절체절명의 위기, 구원자로 나선 천한 핏줄. 옥내가 혹독한 매질과 멸시를 묵묵히 견뎌내며 첩실의 자리에서 숨죽여 지낸 지 어언 1년. 박씨 부인의 살벌한 견제 속에서도 옥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씨 부인이 아프거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몸을 낮추어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완벽한 처신을 보여주었다. 그럴수록 최 대감의 총애는 더욱 옥내에게 기울었고 박씨 부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으나 표면적으로는 꼬투리를 잡을 명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최 대감 댁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폭풍과 재정적 위기가 동시에 들이닥쳤다. 조정에서 최 대감과 대립하던 반대파 권신들이 작당하여 최 대감이 국고의 군량미를 빼돌렸다는 끔찍한 모함을 꾸며 어전에 고발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던 청지기가 반대파에게 매수되어 집안의 비밀 장부와 은괴 수만 양을 들고 야반도주에 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장 사흘 안에 증거를 찾아내고 텅 빈 곳간을 채워 넣지 못하면 최 대감은 영모죄와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온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했다.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엉엉통곡하며 머리를 쥐어뜯을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히스테리만 부리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우리 집안은 꼼짝없이 끝장이다. 역적의 가문으로 몰려 노비로 끌려가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최 대감 역시 사색이 되어 사랑방을 서성거리며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 절망하고 있었다. 수백 년 이어온 명문거족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가.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조용히 열리며 옥내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집안이 망하기 직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대감마님, 아직 체념하시기에는 이로웁니다. 옥내가 다가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도망친 청지기가 훔쳐갔어야 할 비밀 장부의 진짜 원본과 반대파 권신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명단이 적힌 결정적인 서찰 묶음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최 대감은 놀라움에 두 눈을 크게 치켜드며 말을 더듬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이냐? 청지기 놈이 들고 도망친 장부가 어찌 내 손에 있단 말이냐? 옥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청지기 놈의 씀씀이가 커지고 반대파 대감대 카인들과 주막에서 자주 어울리는 것을 제 수하에 둔 심부름꾼 아이들을 통해 보고받았사옵니다.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제가 밤을 새워 진짜 장부를 베껴 가짜 장부를 만들어 금고에 넣어두었고 진짜 장부와 그놈들의 뒷거래 내역을 빼돌려 숨겨두었사옵니다. 도망친 청지기놈 역시 제가 상단에 연주를 넣어 미리 손을 써두었으니 지금쯤 나루터에서 포도청 군관들에게 붙잡혔을 것이옵니다. 기생도 노비도 아닌 완벽한 지략가의 모습이었다. 옥내는 천한 몸종 출신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역이용하여 안채의 멸시 속에서도 도성 바닥을 오가는 하인들과 상인들 사이에 거대한 정보망을 구축해 놓았던 것이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눈과 귀가 명문가의 숨통을 끊으려던 음모를 완벽하게 차단한 셈이었다. 오 옥내야. 네가 정녕 이 가문을, 이 늙은 아비의 목숨을 구했구나. 최 대감은 옥내의 손을 부여잡고 감격에 눈물을 쏟아냈다. 다음 날 옥내가 건네준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최 대감은
어전회의에서 반대파의 모함을 완벽하게 뒤집고 오히려 그들을 일망타진하는 통쾌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 역시 충격과 수치심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개돼지 취급하며 짓밟았던 첩실이 가문을 잿더미에서 건져낸 구세주가 된 것이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옥내를 핍박할 명분도 기력도 잃어버렸다. 이 거대한 위기를 넘기며 옥내는 단순한 대감의 첩이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정한 실세이자 위대한 안주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다. 서서히 뒤바뀐 소슬대문의 권력, 30년의 세월이 빚어낸 깊고 짙은 연정.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후 최대감댁의 소슬대문 안쪽 풍경은 눈에 띄게 그러나 아주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옥내는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출해낸 1등 공신이었으나 결코 교만하게 굴거나 안채의 권력을 억지로 빼앗으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몸을 낮추어 박씨 부인의 병수발을 들었고 본처의 자식들인 적자들의 학문과 혼사까지도 자신의 핏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챙겼다.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가는 동안 박씨 부인의 표독스러웠던 기세는 노안과 잦은 잔병치레 속에서 점차 쓰러져 갔다. 반면 옥내는 세월이 흐를수록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품과 깊은 지혜로 집안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완벽하게 통솔했다. 본처의 아들들조차 어머니인 박씨 부인보다 옥내의 해안과 넉넉한 품을 더 의지하고 따랐으며 집안의 수백 명에 달하는 노비들은 옥내의 그림자만 비춰도 진심 어린 존경으로 허리를 굽혔다. 천한 몸종으로 들어와 매질을 당하던 여인이 30년의 뼈를 깎는 인내와 넓은 아량으로 마침내 사대부 가문의 실질적인 지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어느 깊은 가을밤 귀뚜라미 우는 소리만이 처연하게 울려 퍼지는 옥내의 처소에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백발이 희끗희끗 석인 노년의 최대감이었다. 비록 세월의 풍파를 맞아 주름이 깊어졌으나 옥내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만큼은 30년 전 탕약을 들고 왔던 그녀의 손목을 처음 쥐었을 때 그 밤처럼 여전히 뜨겁고 깊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고 젊은 시절부터 옥내의 몸에서 나던 그 싱그럽고도 묘한 쑥비누 향이 세월의 깊이를 더해 더욱 짙은 관능으로 방안을 채우고 있었다. 옥내가 다소곳이 일어나 최대감의 겉옷을 받아 벗기려 하자 최대감이 그녀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거칠었던 무명옷 대신 이제는 최고급 명주실로 짠 고운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옥내의 손끝에는 30년 전 차가운 얼음물에서 빨래를 하며 견뎌냈던 지독한 동상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옥내야. 내 평생을 조정의 암투 속에서 피를 말리며 살아왔으나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너의 이 좁은 처소뿐이었구나. 30년 전 네가 내게 내밀었던 탕약 한 사발이 아니었다면 내 어찌 이 험난한 세월을 버티고 가문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겠느냐. 최대감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옥내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옥내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최대감의 넓은 가슴에 가만히 이 말을 기댔다. 세월이 흘러 50줄에 접어든 여인이었지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녀의 자태는 오히려 20대의 풋풋함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원숙한 아름다움을 내뿜고 있었다. 대감마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제가 올린 정성은 그저 티끌에 불과합니다. 천한 몸종의 핏줄을 내치지 않으시고 온갖 비난 속에서도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신 그 넓은 품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30년 전 안채 앞마당에서 얼어 죽은 귀신이 되었을 것이옵니다. 최대감은 대답 대신 옥내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녀의 눈동자를 깊게 응시했다. 3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 보냈건만 그녀를 향한 사내로서의 맹렬한 갈구는 단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었다. 최대감의 뜨거운 입술이 옥내의 이마와 눈가 그리고 붉은 입술을 차례로 탐하며 내려왔다. 이 여인은 나의 노비가 아니다. 나의 첩도 아니다. 내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지배한 나의 유일한 하늘이자 신이다. 최대감의 거칠면서도 애틋한 손길이 옥내의 비단 저고리 고름을 천천히 풀어내렸다. 스르르 부드러운 마찰음과 함께 흘러내린
옷가지 사이로 그녀의 고운 속살이 달빛을 받아 우아하게 빛났다. 젊은 시절의 짐승처럼 다급했던 폭풍 같은 정서와는 달랐다. 30년의 애환과 눈물, 서로에 대한 지독한 신뢰가 녹아든 한없이 깊고 농밀한 교감이었다. 옥내의 가녀린 팔이 최 대감의 굽은 등줄기를 단단하게 껴안았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고요한 가을밤의 공기를 끈적하게 달구며 얽혀들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짙은 연정의 교성과 거친 숨결은 높은 소슬대문의 그 어떤 엄격한 법도와 체면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두 사람만의 완벽하고도 눈부신 성역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주간체에 휘몰아친 피바람, 붉은 피를 삼키며 견뎌낸 멸시의 끝과 참회. 혹독한 눈보라가 한양 도성을 하얗게 뒤덮은 매서운 겨울날, 최대감댁 안채에는 무겁고 침통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30년간 집안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옥내를 핍박했던 본처, 박씨 부인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망 높은 어이들이 수없이 다녀갔으나 모두 고개를 가로저었고 집안의 자식들과 친척들은 숨을 죽인 채 안방 안마루에 꿇어앉아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쾌가라고만 했던 박씨 부인은 살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화려한 비단 이부자리 위에 초라하게 누워 있었다. 삶의 마지막 끈아풀을 힘겹게 부여잡고 있던 박씨 부인이 곁을 지키던 장남의 손을 꽉 쥐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방에서 나가거라. 오직 옥내, 그 아이만 내 곁에 남겨두어라. 단둘이 할 말이 있느니라. 그 말에 자식들과 하인들이 일제히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으나 감히 어머니의 마지막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모두 방을 빠져나갔다. 방 안에는 오직 죽음을 앞둔 본처 박씨 부인과 그녀의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문을 지켜낸 첩실 옥내 두 사람만이 남았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쓴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방 안, 옥내는 다소곳이 다가가 박씨 부인의 차갑게 식어가는 마른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마님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기운을 차리시옵소서. 어서 훌털고 일어나시어 다시 예전처럼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옥내의 눈에서 진심 어린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박씨 부인의 손등을 적셨다. 그 눈물은 승리자의 거짓된 가식이 아니었다. 같은 사내를 지아비로 모시고 억압된 조선의 사대부가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평생을 질투하고 원망하며 살아내야만 했던 여인들의 처절한 동병상련의 눈물이었다. 박씨 부인은 흐릿해진 초점으로 옥내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30년 전 마당에 꿇어앉혀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할 때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맑고 단단한 눈동자. 박씨 부인의 메마른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옥내야, 내 평생을 양반가의 알량한 자존심과 오만한 핏줄 하나만을 믿고 너를 그토록 짐승 취급하며 잔인하게 짓밟았건만 결국 이 집안이 멸문지화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가문을 살려낸 것은 나의 핏줄이 아니라 천한 몸종이라 멸시했던 너의 지혜였느니라. 나는 내가 미웠다. 대감의 눈빛이 너를 향할 때마다 질투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마저 나보다 너의 넓은 품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보며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며 너를 저주했느니라. 박씨 부인의 처절한 고백에 옥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박씨 부인은 남은 힘을 다해 베개 밑에서 차갑고 무거운 쇳소리가 나는 무언가를 꺼내어 옥내의 손에 꽉 쥐어주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박씨 부인이 목숨처럼 움켜쥐고 절대 내어주지 않았던 최대감댁 안채의 모든 곳간과 금고를 열 수 있는 대형 열쇠 꾸러미와 안방마님의 인장이었다. 이제 다 부질없는 짓이로구나. 하늘로 가는 길목에 서고 보니 핏줄의 고귀함도 안방마님의 위세도 모두 허망한 한 줌의 재에 불과한 것을. 옥내야, 내가 졌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이겼다. 이 가문의 안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너이니라. 내 못난 자식들을 부디 너의 넓은 품으로 거두어 핏줄에 연연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다오. 살아서 내게 지은 모진 죄업, 내 죽어서 구천을 떠돌며 다 갚으마.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그것은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졌던 처절한 처첩 갈등의 종지부이자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한 한 여인의 지혜와 인내가 조선 최고의 사대부 안방마님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진심 어린 참회를 받아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옥리는 열쇠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통곡했다. 그날 밤 모진 눈보라가 잦아들 무렵 박씨 부인은 옥내의 손을 꼭 쥔 채 평온한 얼굴로 길고도 고단했던 생에 숨을 거두었다. 소설대문의 진정한 주인 달빛 아래 영원한 약속. 박씨 부인의 3년상이 모두 끝난 화창한 봄날, 최대감 댁에는 한양 도성이 발칵 뒤집힐 만한 전대미문의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대감이 임금에게 직접 상소를 올려 첩실인 옥내의 공적과 지극한 헌신을 소상히 밝히고 그녀를 정식으로 적처, 즉 정실부인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윤허받은 것이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천출몸종 출신의 첩이 사대부가의 정식 안방마님으로 첩지를 받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가문을 멸문지화에서 구하고 30년간 본처의 자식들까지 훌륭하게 키워낸 옥내의 공로는 조정의 깐깐한 대신들마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추는 날, 옥내는 더 이상 칙칙한 무명옷이나 첩실의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왕실에서 내린 화려한 저기와 가채를 올린 완벽한 정경부인의 자태로 안채의 가장 높은 상석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최대감의 적자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집안의 친척들이 모두 모여 옷깃을 여미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어머니 그간 저희 형제들을 친자식보다 더 크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길러주시고 핏줄의 차별 없이 훌륭한 길로 이끌어주신 은혜 뼈에 새기겠사옵니다. 이제 저희의 진정한 어머니시자 이 가문의 큰 어른으로 평생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박씨 부인이 낳은 장남이 눈물을 글썽이며 옥내를 향해 어머니라 부르며 큰 절을 올렸다. 수십 명의 노비들 역시 마당에 엎드려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30년 전 이 마당에서 피가 터지도록 채찍질을 당하며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았던 천한 몸종이 기어코 세상의 모든 편견과 핍박을 이겨내고 가장 높은 소슬대문의 진정한 지배자로 완벽하게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옥리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들의 어깨를 일일이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다. 그날 밤 성대한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옥리는 화려한 가채를 풀고 가벼운 비단옷 차림으로 별당 후원의 연못가로 걸음을 옮겼다. 둥근 보름달이 연못 위로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밤 풍경은 30년 전 그녀가 몰래 탕약을 끓여 사랑채로 향했던 바로 그 밤과 거짓말처럼 닮아 있었다.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다가온 최대감이 그녀의 곁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구나.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느라 내 여린 몸과 마음이 얼마나 숱한 피눈물을 삼켰을지. 내 어찌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는 내 가문을 살린 은인이자 내 팍팍한 삶을 구원한 유일한 빛이다. 최대감이 옥내의 손을 꼭 쥐며 깊은 감회에 젖어 속삭였다. 옥내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최대감의 넓은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대감마님, 30년 전 그 밤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대감께서 제 손목을 처음 잡아주셨던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굴레는 이미 사라졌었사옵니다. 매질도 멸시도 첩실의 서름도 그저 대감마님과 함께 가는 길에 핀 작은 가시밭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이 소슬대문 안에서 남은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오직 대감마님의 여인으로 이 가문의 굳건한 뿌리로 남겠사옵니다. 달빛 아래 백발이 성성한 두 부부는 서로를 깊숙이 끌어안았다. 신분과 핏줄, 처첩의 잔혹한 암투를 모두 지혜와 인내로 삼켜버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와 영원한 사랑을 쟁취해낸 한 여인의 찬란한 인생 역전극은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야담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밤하늘의 둥근 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장 비천한 몸종으로 들어와 뼈를 깎는 인내와 태산 같은 지혜로 대갓집의 진정한 안방마님이 된 옥내의 기막힌 인생 역전극. 신분의 벽과 혹독한 질투를 뚫고 피어난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극 로맨스가 즐거우셨나요?
소슬대문 뒤 숨겨진 더 은밀하고 짜릿한 야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밤에도 달빛 젖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